그래서 제 책이 약초가 안 날 것입니다. 네, 그것은 저희는 자연스러운. 뭐 이제 저희 첫 경력을 벌써 이제 마쳤고 단지 조금 이제 어떤 도움이라도 되면 가서 이제 좀 도와드릴까 하는 거지 무슨 새로운 사역을 이제 계획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잘 하신 분 그 토대에서 좀 더 현지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길을 찾아보는 겁니다. 예. 우리 이성상 선교사님이 지금 아, 선교사 파송을 직접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조금 헌신해 볼까 그러고 그저 크게 하지 않고 이제 잘하신 그 부분에서 조금 도움되는 거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승경 부총장님 감사하고요. 요즘 그 선교의 추세가 요즘 그 신입 선교사님들 이렇게 선교사 오셨다고 종회할 때 인사를 하는 거 보면 대개 60대, 70대 선교사님들이 줄을 이루시고 30대, 40대 선교사님들 이렇게 뵙기가 무척 힘들어진 그런 선교의 그 트렌드가 된 것 같고요. 우리 그 정승혜 선교사님 귀한 강의해 주셨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그 선임 선교사와 후임 선교사와의 그 관계들이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지 않겠느냐. 제가 부족하지만 나이는 아직은 뭐 어리지만 이제 한 30년 정도 이렇게 선교지에 있다 보면 저보다 뭐 연세가 더 드신 분이 후임에 뒤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한참 나이 차이가 많은 분이 들어오시기도 하지만 하면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선교지에 먼저 들어온 사람, 늦게 들어온 사람, 아니면 한국에서 목회를 많이 해서 연세가 많이 드신 사람, 여러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관계들을 좀 조화롭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으시면 좀 우리 정승혜 선교사님께서 좀 조언의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하거든요. 내가 한국에서 이걸 했는데 여기 오면 초년병이에요. 사실은 선교사 초년병이거든요. 만약에 처음에 선교사 오는 사람들처럼 태도를 띄우고 그 마음을 먹고 출발한다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럴 분들이 없다고 말이죠. 왜? 우리가 주인 해가지고 그걸 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것이 어렵습니다. 예, 가능한 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지금까지 40년 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못 하잖아요. 각계전 특분이 못 하는데 같은 팀이라고 해서 각계전 특분이 못 해요. 아주 이게 우리 한국 선교사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교회, 그 대도시에 저기 그 10사람이 교회를 빤뜨는 교회 하나 해보자. 학구방 교회 하지 말고 지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 우리 그 조동욱 선교사님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선후배 관계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좀 동역하고 그렇게 화합하며 선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조언의 말씀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소거 좀 해주시고요. 저한테 말했어요? 우리 여기 그 지금 인도에서 선교 사역하시다가 비자발적으로 지금 네팔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후배 선교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좋은 관계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그 모범적인 선교사님이시라서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동욱 선교사님의 그런 조언을 좀 들으면 굉장히 유익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교제라는 거라든지 관계는 상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된 분들은 선배 아닌 것처럼 대하고 또 이제 후배 되시는 분들은 또 후배라기보다는 이제 선교지에 오래되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또 선교사님들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이에 서로 이제 한쪽은 낮추고 한쪽은 높이는 이런 관계가 되도록 되어지면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게 이제
방금 정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되죠. 이제 안 되긴 한데 그럴 경우에 잘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보니까 선배된 분들이 아니면 스님된 분들이 낮추어서 낮아 있는 분들을 올려놓음으로 해서 중간 지점을 찾는 게 관계 형성에 좀 좋은 기본적인 태도나 어떤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별히 이제 그 선교지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반드시 방금 오늘 말씀 잘 해주신데 스님 선교사님들이 초임 선교사님들이 가지지 못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경험보다는 경험 이면에서 있는 경륜이 있죠. 경륜으로 말미암아 나와지는 게 통찰력이고 아까 이제 정성선 말씀 가운데 현지를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현지의 문제는 뭐며 문제를 떠나가지고 비전이 무엇이며 그 새로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생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교제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이 부분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스님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분이 따로 있고 또 이제 선교제 나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생각 반짝거리는 그런 다이내믹한 그런 액티비티한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되신 분들은 또 근래에 나오신 분들을 또 마음을 낮춰서 몸을 낮춰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이런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상당히 좋은 선교사님들 간에 좋은 관계가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선교지 안에서 선교사님들 간에 연합하는 모임, 연합되는 화합된 형제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 그것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중국이나 인도, 몽골 등 이렇게 비자발적인 그 철수를 당하는 그러한 확률도 그런 일도 많이 있지만 선임 선교사, 후임 선교사와의 그 관계가 썩 매끄럽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서 결국은 선교지를 옮기거나 본국으로 철수하는 일들이 왕왕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그 조언의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께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청력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라 혹시 잘 들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 목사님께서 이제 주셨던 말씀 중에 사실 제일 크게 다가왔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태국이면 이 불교권에 사회 가시는 분들은 그 불교권의 그 부다의 가르침과 그 문화권을 존중해주고 또 그곳에서 그 현지인들을 그 문화와 함께 좀 동화해서 해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이 가장 깊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 170개를 나라를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선교사님들끼리 한국 선교사님들끼리는 그 화합이 잘 되는 편이더라고요. 제가 다녀본 대부분의 나라들이. 근데 이제 그 한국 선교사님과 현지인들과의 관계는 마치 상하 관계처럼 엮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끼리의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친한 분들끼리 네트워크가 잘 돼서 정보도 교류를 하시고 또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계시는데 현지에 계시는 분들은 뭔가 명령을 하달받는 것 같은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 같지 않은 느낌. 저희가 태국에 가면 태국 사람들을 똑같이 존중해주고 저희가 뭐 이란을 가면 이란 분들을 또 똑같이 존중해주고 이런 문화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한국의 그 독특한 문화인 유교적 문화, 상하 관계가 아주 확실한 이런 문화가 또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잘 정립이 돼서 선교제에 나간다는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태국은 뭐 구출라프나 이런 분들이 태국에 먼저 갔다가 만주로 가가지고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해 준 분들이잖아요. 또 존 로스도 그것을 다녀갔고 그래서 그 오랫동안 선교제에 있던 분들은 미국이나 서구 선교사님들을 보았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서구 선교사를 대하는 이미지와 또 한국 분들을 볼 때 이미지가 다르다는 걸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그 상하 관계가 너무 분명하고 영어로 하면 hierarchical 그런 그 굉장히 구조적인 이런 것들이 어느 문화권에서는 또 통할 수도 있겠지만 전 지구촌을 본다면 뭐 특별히 아프리카나 이런 중남미에서는 서구 선교사님들과의 그 인터랙션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알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은 기대를 갖다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어떤 다시 말하면 실망감으로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이면 그 현지 지도자들의 얘기를 잘 들어라. 그 현지 지도자들과 잘 교제하고 그분들과 관계를 잘 맺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이제 공감을 드립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정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100% 공감을 하면서도 특별히 이제 20대, 30대, 40대를 생각할 때 그럼 이제 아마 선교를 치면은 1년 뭐 1학년, 2학년, 3학년에 해당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배움을 선배님들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한 번도 돌파를 하지 못했던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와 또 굉장히 놀라운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이 세들이요, 미국 주류사에 너무 잘 들어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굉장히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중남미를 가면 어김없이 젊은이들이 훨씬 더 브레이크가 많이 일어납니다. 연령층이 젊을수록 동화가 더 빨리 되고 언어는 떨어질 수도 있고 연차는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젊은 선교사님들이 생각보다 잘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니어하고 주니어하고 또 조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선배님들한테 배우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또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방식들을 벗어나서 젊은 선교사들이 하는 걸 보고 저희들이 오히려 교훈을 얻고 또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배움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네트워크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교사 학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좀 전 세계로 좀 보급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의사도 미국의 의사도 3년 동안 세미나를 받지 않으면 의사 면허가 박탈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미국의 의사들이 더 이상 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신지식을 코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도 시시각각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꼭 시니어 선교사님들하고 주니어 선교사님들의 교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선교사 학교가 평생 교육으로 돼서 끊임없이 정보도 교환하고 또 선교의 본질과 방법론과 전략과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서 지역별로도 좋고요. 끊임없이 디스커스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게 6개월, 1년, 10년을 연구한 분의 발제를 듣고 또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정 목사님께서 제안하신 그 선교사 학교. 그러니까 이것은 선교사 훈련 학교라기보다는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으로서 지금 이성상 목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지금 현재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커다란 발전과 도약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승회, 네, 누가 하실 네. 말씀 계십니까? 제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우리 백인길 선교사님 치앙마이에서 귀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는 사업을 하다가요, 사업을 정리하고 선교사님하고 협력하고 동력하자 이렇게 해서 뭐 치앙마이 사실 진짜도 몰랐던 사람이 치앙마이를 이제 갔고 현재는 지금 선교사님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는데요. 뭐 사업은 뭐 세계적으로 많이 다니보고 업계에서 최고를 해보고 뭐 자신 있게 해봤는데요. 선교지에 오니까 선교 경험이 없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고 아까
정 선교사님 말씀하신데 그 소명감, 저도 이제 그 소명감 때문에 많이 소명감을 찾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지로 나가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이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정체성하고 막 이런 거 했는데요.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아까 태권도 얘기하셨는데요. 글쎄 뭐 그런 쪽으로 또 생각하실 수도 있고, 목회자들은 교회 개척, 말씀 선교. 근데 이제 전에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 김종필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대 흐름이나 변화에 따라서 전문인 선교사나 시니어들 뭐 이런 사람들도 다양하게 사역을 할 수 있다. 협조하고 협력해야 된다. 전에 필리핀 그 목회자분이 그분들은 선교적인 신학적인 뭐도 없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앞으로는 그 신학을 전공하신 목회자분들은 그대로 두고 그 이외의 전문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더 늘려서 또 선교지에 그런 역할들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공감도 가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와서 어떤 사역을 할까 하다가 이제 8년 전에 이 쉼터를 준비했고, 제가 이제 5년 전에 주재 훈련받고 전문인 선교사로 GPTI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시니어 선교 한국에 파송을 받고요. 그래 왔는데 사실 뭐 선교적인 경험은 없으니까 어려움도 있고 했는데, 제가 인생 후반을 어떻게 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뭐 돈으로 뭐 선교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목회자분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콘도를 5채를 사가지고 정말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 뭐 영리 목적이 아니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섬기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했는데, 그 나름대로 저 시선이랄까 이런 게 많이 좀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게 간접 선교다 하니까 어떤 분이 선교가 뭐 직접 선교가 어디 있고 간접 선교가 어디 있느냐, 본부에서 하나의 그 컴퓨터를 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의 그 업무를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선교사로 있는데, 뭐 그게 간접 선교가 어디 있고 뭐 직접 선교가 어디 있냐,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듣긴 들었는데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할까, 오히려 김종필 선교사님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정 선교사님이 이제 물론 뭐 태권도를 통해서 접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김종필 주시면 목사님께서 좀 답변을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제 영어책을 내는 것 때문에 선교사님들에 대한 분포를 미국 전 세계를 통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미국은 한 75%가 평신도 선교사더라고요. 통계를 내보니까. 그러니까 목회자 선교사가 25%밖에 안 되고, 이제 유럽이나 전 세계는 70%.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역전이 돼 있더군요. 근데 우리나라의 목회자 선교사가 70%, 평신도 선교사가 30%로 크림이나 KWMA 통계를 제가 이제 보니까 약간씩 해마다 바뀌긴 하지만 이 큰 흐름 안에 있더군요. 근데 그 이슬람권하고 이 중동권 사역은 95%가 사실은 그러니까 목회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권이나 이슬람권은 평신도 선교사가 너무 강점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선교사님 말씀처럼 그 뭐 이 어떤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나 또는 어떤 퍼실리티 통해 섬기는 게 그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그 프로비전을 이루더군요. 제가 다녀보니까 저도 그 아프리카를 다닐 때마다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에 지내게 되는데 그 하나가 섬기는 효과가 어마어마하더군요. 그곳에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보호를 받고 놀라운 컨퍼런스들이 열리고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태국의 치앙마이는 아마 인도 차이나 전체에서 많은 중국에서 추방을 당했거나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또 각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정보를 교류하고 훈련시키고 중국 지하 교성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곳에 최적으로 돼 있더군요. 그래서 아마 그 선교사님이 계신 그곳은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선교 훈련과 선교사님들의 정보의 교류와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태국 얘기를 했으니까 태국의 상황에 맞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선교사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문제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선배가 후배를, 후배가 선배를. 그 인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인간관계 귀중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하나 되는 것은 인간관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 학교를 통해서 모든 선교사들이 비슷한 수준의 선교사를 만들어야 같이 간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제 강의 중에도 선교의 기본이 교회 중심은 그래서 교회를 중심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교를 선교라고 하면 좋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어느 교회와 함께 무슨 선교 사역을 하든지 그것이 선교가 되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만 보시고 평신도시고 그러면 지금 그 제가 그 책을 몇 권을 쓴 일이 있거든요. 이 책. 이게 감정적입니다. 이게 감정적. 이게 기독신문사를 통해서 나온 것이고 시중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썼죠. 태국선교 길잡이. 네. 이 책, 이 세 개 책이 지금 그 치앙마이에 그 이제 국제 도서관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선교 보고를 매달 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019년까지 이게 마지막에 쓴 것입니다. 2019년까지 보고서를 썼어요. 3년치가 한 권, 페이지 수가 한 400페이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선교사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보고서를 써라. 저는 매일 보고서를 써요. 왜? 선교가 매일 진행되니까. 그래서 보고서를 할 수 있는 대로 읽어보면은 이해가 되도록. 그런데 이것은 기도 편지는 아니에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아니고 육하 원칙에 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걸 물고 이거 국물이 없으니까 재미없다더라고. 그 한국 선교사는 대부분 선교 편지를 쓰지 않아요. 국물이 있기 위해서. 이것도 그 치앙마이 거기에 국제도서관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이런 것을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인길 선교사님께 좀 귀한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교의 흐름이 이제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른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은 목회자 선교사보다는 전문인들 또 평신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분들이 한 70% 이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새로운 선교의 트렌드는 이제 이렇게 아까 잠깐 인사 나눴던 안승병 부총장님 같이 이렇게 대학 교수님들이 65세면 은퇴를 하시게 되니까 아직도 뭐 30년은 더 높으니 건강도 하시고 더 그동안에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이렇게 세대가 젊은 선교사가 나오기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교회 성장이 지체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선교사를 파송하기보다는 이미 본인의 자비량으로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로 다시 하나님께서 대체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생각할 때 백인길 선교사님은 그런 면에서 아주 선구자로 나오셔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치앙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좋은 거점을 이용해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그런 귀한 쉼터를 하신 것이 아주 후에 따라오실 여러 연세 드신 분들 실버 미셔너리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정승희 선교사님께 그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지금 안식년으로 태국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태국 인도는 선교지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비자발적인 철수나 입국 거부, 추방 등이 지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 선교사님께서 오늘 강의에서 한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계속 사역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있고 싶지만 이렇게 추방당하거나 이런 경우 이런 선교사님들이 지금 태국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우리 정승혜 선교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 견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갔으면은 조심스럽게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되죠. 이 선교사는 그 선교 지역에 살아남는 것이 초점이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선교지에 살아남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으니까. 이제 이미 나오셨으니까. 이미 추방되셨으면 다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죠. 네. 사실 저는 한국 교회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선교사 파송을 조금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하지 말고. 사실은 그냥 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얻는 건데 선교지에서도 어떤 분들은 계시고 어떤 분은 안 계셔요.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중국에서 오신 분들 왜 다른 사람들은 있는 사람도 있는데 당신은 지금 이렇게 추방돼 왔냐 그랬더니 그 사람도 앞으로 추방돼 옵니다 그래요. 지금 안 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려고 그러면 왜 그 사람은 아직 추방 안 됐는데 당신은 먼저 추방됐냐. 그렇게 물어봤죠. 자, 제가 이면수 목사님의 그 선교 간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위대한 일을 이북에서 했고 그 사람도 인정할 만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잡혀 들어가서 문제가 됐나.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미국에 있을 때에 그 간증하는 그 자리에 제가 갔어요. 질문하기 위해서. 근데 그 간증하는 동안에 왜 내가 잡혔는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북 선교를 하면서 그것을 밖으로 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뭡니까? 선교비를 거둬야 되니까 이것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걸 내보내니까 이북에서 그걸 보고 잡아들였다는 거예요. 글쎄요, 우리가 선교비를 거두는데도 보고가 필요하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비밀로 해야 되는 것을 비밀로 하지도 않고 하는 수가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조심스럽게 선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떤 분들은 서운한 얘기가 된다고 하겠지만은 이미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나님께서 그럼 이렇게 해라. 또 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이것뿐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성희 선교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선교사 연장교육, 선교사 계속교육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제안해 주시고 굉장히 마음 깊이 있게 이렇게 비중을 다루고 계신데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그런 실행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시면 좀 나눠 주시면 그런 비슷한 사명을 받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거기서 선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2번이나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주셨어요. 이미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을 좀 더 이렇게 잘 에퀴핑해서
각 나라의 그 영적 장군들이 되도록 좀 세워드리는 일을 네가 해라. 그런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마음에 2번을 크게 감동을 받고 사랑하는 선교지 스리랑카를 떠나서 지금 태국에 와서 이러한 이렇게 세계 선교사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지금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이 좀 더 편안하고 쉼 가운데 안식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각 나라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선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그냥 몸부림치며 날마다 기도하고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우리 정승의 선교사님처럼 이런 선교의 거장, 선교의 대부가 그런 어떤 깃발을 드신다면 전 세계의 저와 같은 이런 그 부족한 종들도 이렇게 있을 텐데 연합하면 그런 뜻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조금 더 우리 정승의 선교사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이렇게 구체적인 안까지 세워놓으셨는데 조금 더 비전을 좀 들려주시면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했잖아요. 기록했는데 선교사들이 이 책을 보면서 내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예요. 내 것을 만든 다음에 우리하고 이 얘기를 나눠보자 그 얘기입니다. 이 선교사님 같은 분은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됐네요. 하나님의 소명이 그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1, 2, 3, 4 모든 선교사로 하여금 이 선교사 학교 학생이 되도록 하자 하는 얘기가 여기 와 있어도 아직 그 상태에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래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속히 선교지에 적응하고 정착한 다음에 이 학교의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 2, 3, 4학년을 얘기한 거죠. 사실은 이 일이 다 끝나면은 새로 오는 사람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가끔 우리가 다시 가다가도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쉽게. 근데 우선은 그런 일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이제 일찍 그 선교사로 오게 되니까 그 당시에는 선교사 훈련이 없었어요. 조동진 목사님 하시는 하기 선교 대학원뿐이 없었습니다. 이게 거기를 나왔어요. 그때 가르쳐 준 것이 서양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때는 그것도 필요했습니다. 서양 음식을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잡고 그것도 모르잖아요. 이랬는데 지금은 발전했으니까 이 선교 훈련을 한국에서도 받지만 우리 GM에서 그 선교에도 보더라도 이 선교사 훈련 한국에서는 것도 조금 부실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와서 선교사 보고서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 역사를 쓰려고 그랬더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속해 있는 선교사들한테 날마다 선교 보고서를 써 한 달에 한 번씩은 선교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것이 어려울까? 어떤 선교사는 이 보고서를 못 쓰니까 제가 이 선교 나가야 되겠다 하더라고. 나가시라고 그랬죠. 근데 왜 어려운 줄 모르겠더라고. 있는 대로 쓰면 되잖아요. 하도 쓸 거 없으면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었다고 화장실 갔다고 그리고 더 쓰고 싶으면 일을 해라 그랬죠. 사실 우리가 선교사 일을 안 하니까 바쁘게 일을 안 하니까 쓸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원하기는 태국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태국의 어느 지역이든지 얘기를 나누자 준비된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제가 이제 같이 나누는 거죠. 디스커션 하는 거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걸 본 사람이 자기도 이와 같은 걸 보면서 질문도 있고 거기에서 보충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모임을 함으로 그 선교사 학교가 진행되는 거죠. 그럼 각 지역에 되면 끝나는 거죠. 잘 될런지는 모르죠.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도 우리 동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이걸 해보라고. 그래서 각 나라들이 다 이런 것을 있고 그리고 각 나라의 선생님들이 그냥 무료로 가서 해주는 거예요. 이 나라 다르고 저 나라 다르니까. 아시안 국가 10개국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다른 데는 상당히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될 거다. 치앙마이에서는 우리 이성상 선생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지만 필리핀의 김영건 선교사입니다. 오늘 우리 대선배 목사님의 그 귀한 강의에 정말 공감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 선교사는 아니지만 바울 선교의 위탁 훈련을 받고 국내 6개월 또 필리핀에서 현지 적응 훈련에서 언어 훈련에서 8개월을 14개월을 훈련 받고 또 교단 총회에서는 2주간의 이제 선교 훈련 교육 과정을 받고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나왔기 때문에 필리핀의 이제 훈련 과제 중에 하나가 필리핀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모든 전반에 대한 그 현지에 대한 그것들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그런 숙제도 부여받아서 그것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선교지에 이제 정착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마치 6살짜리 유치원생을 내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무것도 그때는 무슨 카톡이라든가 이런 SNS가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가 거의 없었던 저는 기장인데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를 하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뭘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선교지 동역자인 파스터하고 같이 이제 철거민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언어도 좀 부족하지만 이 사람들의 정서를 모르니까 너무 많이 오해도 생기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그때는 이런 의미였구나. 근데 이제 그걸 몰라가지고 사람에 대한 오해와 막 미움의 감정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불화가 생기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훈련을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서도 현지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어려움에 봉착을 했었고요. 그리고 SNS가 활성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실제로 어떤 정보를 공유하기보다는 정보를 독점하는 형태가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그 정보를 독점해서 본인이 어떤 자기 중심에 서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어떤 그걸 자기 파워를 행사하려고 하는 선교사님도 봤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해관계,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선교사님도 봐서 저는 나는 그러지 않아야겠다. 나는 어떤 유익한 선교 정보가 있으면 선교사님들에게 다 나눠야겠다. 아마 그래서 제가 이제 심한 필리핀 한인 선교사님들을 위한 정보 네트워크 사역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놓쳤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었던 현지 선교사 아까 이제 김종필 목사님 그거를 평생교육 목사님은 그것을 훈련학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좀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정말 그 구세대와 신세대의 선교사님들이 좀 조화를 이루어서 이거를 조직적으로 초교파적으로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목사님 좀 강론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는 좀 교단을 초월해서 뭔가 이렇게 좀 이게 조직적으로 좀 각 나라마다 이런 것들이 상위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좀 이걸 구체적으로 좀 정말 좋은데 이게 있어야만이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파송되신 분들은 제대로 된 훈련 받기가 더 어렵고요. 교단 차원에서 저도 훈련 받았지만 딱 두 주 받았거든요. 만약 특수 선교단체에서 훈련 안 받았으면 저는 2주 훈련 받고 이 필리핀 현지에 파송돼서 나와야 될 형편이었어요. 그랬다면 정말 더 심각한 상황에 제가 도래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좋은 현지 선교사 각 나라의 훈련학교 또 아니면 평생학교 교육으로서 좀 구체화 쓸 수 있는 어떤 방법론 같은 거를 좀 저희들에게 오래 고민하셨으니까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목사님. 필리핀에서는 목사님 먼저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요. 필리핀에 왜냐면 이런 정신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먼저 누구든지 선배가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벌써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필리핀에 우리 친구가 누굽니까? 여상일 선교사요. 네네. 김유식 선교사. 김유식하고 나하고 같이 파송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상일 선교사가 지금도 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으로 해서 같이 이런 걸 하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 초교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한국이 같은 교단에서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억지로 할 필요는 없죠. 가능한 대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 학교 훈련 그러면 조금 내가 이거 누군데 뭐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선교사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성장하면 뭐 학위 과정도 갈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사 학교
예, 그냥 그러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런 정신이 있으니까 이거 가능하거든요. 저기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이 책을 갖다가 PDF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거기서 이제 그 필리핀에 맞도록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는 태국에 맞도록 지금 나온 거니까. 그럼 태국에서는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만들어 주고 저는 태국을 떠날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우리 정승혜 선교사님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대 담론, 굉장히 중요한 그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선교사라고 나와 있고 12달이 지나가면 한 해가 지나가고 선교지에서 자꾸 선교지에 머문 횟수는 자꾸 횟수는 높아지는데 사실 속은 자꾸 허하고 후배들은 자꾸 똑똑한 후배님들, 정말 잘난 후배님들은 자꾸 올라오시고 사역은 그렇다고 뭐 이렇게 큰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참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시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더군다나 또 인격은 인격대로 또 자꾸 나빠지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데 아주 귀한 말씀 주셨는데 그것이 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께서 또 말씀이 계신데 우리 카자흐스탄의 김부식 선교사님, 카자흐스탄 김부식 선교사님 좀 이따 우리 마치시고 폐회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 김부식 선교사님 폐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그 존경하는 우리 정승혜 목사님, 또 여상일 목사님, 뭐 김유신 목사님, 김환령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그 20여 년부터 이런 꿈을 꿨는데 우리 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선교사 학교가 됐든 평생교육원이 됐든 일단은 1년에 단 2주, 3주만이라도 선교사님들에게 안식주의 개념으로서 각 지역마다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정보도 교류하고 서로 이런 것들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특별히 시니어 선교사님들을 만나 뵈는 것은 그 지혜의 보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또 개발한 프로그램은 뭐냐면 영국에는 오픈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웨일즈, Oxford Center for Mission Studies,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고든 카넬 Theological Seminary, 에즈베리 Theological Seminary 이런 여러 학교하고 연대를 해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왔을 때 이것을 학위과정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듣기만 원하시는 분들은 청강이 되는 거고 이것을 학위과정으로 원하면 강의를 하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멘토가 되어줘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남발하는 학위가 아니라 국제교육기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학위로 이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전문 분야에 더 깊게 가기를 원하시면 이미 박사학위를 마치신 분들은 뭐 또 다른 과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필요한 분들은 또 이런 영국이나 미국의 박사과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이런 것조차도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또 국제기관에 연결을 해서 굉장히 엄청난 학비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인도 차이나는 뭐 예를 들어서 태국에 있고 또 필리핀에 하나 있고 인도네시아에 있고 케냐에 있고 유간다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깨닫고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다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오늘 정승혜 목사님께서 이 방안을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 사실 우리 정승혜 목사님이나 김만령 목사님 또 박기호 목사님, 여상일 목사님 이런 분들의 지혜가 앞으로 또 후임 선교사님들에게 저희들이 또다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의 그런 아주 원천이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도 새로운 그러한 전략과 방안들을 주셔서 그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져서 정말 선배 선교사님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고 또 후임 선교사님들이 정말 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러한 진정한 세대 교체가 이 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는 오늘 아까 우리 김 목사님 필리핀의 이제 지매니저 이렇게 김 목사님 말씀처럼
목사님이 한번 필리핀에서 일을 하면 정승희 목사님도 또 마음적으로 후원해드리고 또 세계에서 이런 것들이 필리핀에서 모범 케이스로 또 세워지고 또 다른 나라에서 세워져서 정말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받고 저희들이 교제하고 교류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이 오픈 토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아주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쁩니다. 사실 이 일을 위해서 지난 20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오고 또 전 세계에 계신 선교사님들 마음껏 저희 선교센터에 오셔서 쉬고 원하시면 학위도 받아가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오고 꿈꿔오고 건물도 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동지들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막 뛰고 흥분이 되고 너무 기쁩니다. 우리 카자흐스탄의 김부식 선교사님 잠시 좀 인사해 주시고 회회 기도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사역 26년을 마치고 비자발 이렇게 갑자기 비자를 내주지 않아서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에 가서 2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국에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전문인 선교사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장애인 사역을 통하여 사역을 하다가 제가 중국 사역을 정리하면서 다시 그 안수를 받고 우리 교단의 목사를 가지고 현재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여러 우리 선교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들고 사회 현장으로 뛰어가서 마음껏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과 또한 사명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귀한 우리 정승의 선교사님을 통하여 귀한 강의를 듣게 되어서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금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선교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현지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현장의 민족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정말로 날마다 기도하며 사역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선교 각지에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아버지 또한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또한 아픔을 소식을 듣게 되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위로하시고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지에서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키르기즈스탄의 많은 사역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저들의 주님의 건강을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대회를 이끄신 우리 이성상 선교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우리의 삶을 맡기며 또한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카자흐스탄의 김부식 선교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중국에서 그동안에 많이 쓰셨는데 또 카자흐스탄에서 새롭게 또 달려갈 길 힘차게 마지막까지 다 달려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시는 우리 김부식 선교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남아주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필리핀의 김인효 선교사님께서 우리 필리핀에서 매일매일 이번 특별히 주어지는 새벽기도에 대한 광고를 잠시 좀 전해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저희 모임은 다음 주 10월 이제 11월 3일 화요일 같은 시간에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께서 비복음화 지역의 선교 도전들 인도차이나를 중심으로 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의 김인효 선교사님께서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단체로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광고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도 우리 강산 목사님을 통하여서 도전의 말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지역에 40년 이상을 보내신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팬데믹에 저희 필리핀 지역에서 여러 선교사님들께서 새벽기도 운동을 지금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리핀 현지 시간으로 6시입니다. 현지 시간에 모여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선교의 본질인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필리핀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지 오셔서 함께 또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은혜 받은 것들을 우리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사역하는 곳에서 또 새벽기도 운동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매일 새벽기도고 내일은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박기호 선교사님 미국 플러 선교대학원의 교수님이시죠. 귀한 말씀을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전해주시겠습니다. 새벽기도 한번 참석하셔서 또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함께 동료 선교사님과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김민호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상- 줌의 주소를 저희 26회 세계 선교사 컨퍼런스 단체 카톡방에 줌 주소를 좀 다시 올려주시고 한국 시간으로 아침 7시니까 여러분 각자 전 세계 여러분 나라 시간 잘 맞추셔서 들어가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선교회 한국 선교회 거장이신 우리 박기호 교수님의 말씀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자유롭게 말씀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그 줌 활용법 선교사님들을 위한 줌 활용법에 대해서 광고 좀 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네네, 한 2, 3분 정도 또 말씀 이렇게 광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한국 선교협의회가 주최하고 쥐만에서 그 호스트로 주관하게 되는 그 한인 선교사님들을 위한 목회자들을 위한 그 줌 활용법 세미나가 다음 주 월요일 11월 2일 저녁 필리핀 현지 시간으로는 7시, 한국 시간으로는 8시에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약 160여 분의 전 세계에 약 30개국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신청을 해주셔서 저도 놀랐습니다. 지금 그만큼 그 줌 활용법에 대해서 지금 온라인 비대면 시대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시는 거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고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선교사님들 계시면 저희가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줌이 그냥 기본적인 것만 지금 아시는 선교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호스트로서 관리자로서 설정하는 법이 엄청 많고 또 그 소그룹으로 나눠서도 이렇게 토의하는 그런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유를 해서 칠판 기능으로 해가지고 강의식으로 서로 칠판에다가 이렇게 글씨도 쓸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지만에서 준비했습니다. 또 피란서님이 준비했으니까 꼭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기능을 꼭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필리핀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신데 특별히 이번에 그 줌 사용법에 대한 강의를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저희 그 선교사회 단체 카톡방에다가 또 올려주시면 그 선교사님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줌에 들어가셔서 줌 활용법을 좀 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줌을 활용해 보니까 줌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것들도 거의 다 이렇게 기술들이 다 비슷하니까 다른 회사 제품들도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줌만 잘 공부하면
중활용법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사역지에서 여러분 그 학교 학생들이나 목회자 교육이나 교인 관리도 이 줌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주 잘 하실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가 있게 되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강의해 주신 우리 정승희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조언해 주신 또 여러 선배 선교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열심히 강의해 주신 우리 정승희 선교사님께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각자 또 여러 우리 김은숙 선교사님도 또 방에 계시고 또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우리 김정관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김양자 선교사님도 이렇게 안에 들어와 계시고요. 배한호 선교사님 지금 새벽이신가요? 아침 일찍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셨는데 각자들 이렇게 좀 인사하는 시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배한호 선교사님 여전히 청청하십니다. 맞다. 네, 배한호 선교사님 음소거 하시고 말씀 나눠주십시오. 인사 말씀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파라과이의 배한호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른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강의는 다 듣고 우리 정승혜 선교사님 역시 어떤 내용일까 궁금했는데 너무너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논의된 이런 이야기는 우리 선교사 재교육, 평생교육 이런 거는 제가 오랫동안 거의 30년 동안 고민하고 정말 선교사 수준 이건 아니다. 나부터도. 그런데 이런 것을 오늘 아주 흔쾌하게 잘 이렇게 발제를 너무너무 잘해 주셨고 또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이 이렇게 또 많은 것을 볼 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에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편안하게들 서로들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승혜 선교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계십니까? 강의에 집중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PDF 파일. 예. 그는 솔직히 아직 보지 못했고요. 쉴 데 없이 뭐 다른 일로 제가 요즘 글쓰기 때문에 좀 바빠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 GMS 선교사 훈련을 해가서 강의할 때 제 책을 갖다가 읽고 독후감을 써가지고 온 다음에 내가 강의하겠다 했더니 대부분 3분의 1 정도만 조금 받고 안 했더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강의를 못 했어요. 우리가 조금 그런 면에 약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김종필 목사님 선교사님 제안해 주신 그 내용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글로벌 퍼스펙티브로 전체를 다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 자원이 얼마나 많이 사장되고 낭비되고 너무 빈익빈 부익부가 돼가지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고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오늘 아침에 서로 나누고 공감대가 형성돼서 우리 이승상 선교사님 앞장서서 이런 걸 잘 코디네이트 하시면은 하늘이 내려주신 천부적인 우리 이승상 선교사님 이 탤런트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은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에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배한호 선교사님 최근에 책을 또 내셨고 지금 또 어떤 책을 또 쓰고 계세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은 맥첸 성경 읽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저는 확신컨대 교회사 2000년 역사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가장 좋은 성경 읽기 방법, 묵상 방법은 맥첸 성경 읽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선교, 한국교회 목회에 성경 읽기, 성경 묵상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정말 이게 거룩한 분노가 있고 한이 있습니다.
너무 성경이 100% 하나님 말씀이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책들 중에 책이고 그야말로 귀한 책인데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신구약 성경을 알뜰하게 시편과 신약은 2번을 읽을 수 있는 이 맥천 성경 읽기, 저는 이것을 제 혼자 지난 25년 동안 영국 유학에서부터 이걸 발견해가지고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는 전부 다 성경은 제껴놓고 성경은 다 읽었다고 치고 다 안다고 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게 막 분노가 나는 거예요. 너무 성경을 모르고 신학자들만 자꾸 이름만 들먹이고, 왜 자꾸 신학자 이름만 들먹이냐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아더 폰테스 정말 종교개혁의 제2의 종교개혁이 이번에 앞터 코로나 후부터 돼야 되는데, 그거는 원전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다 있는데 지금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뭐 한국의 정치 이것도 전부 다 성경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막 그런 뭐 한국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그거 다 나오는데요.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너무 바빠서 다른 책 읽는다고 성경은 알잖아요. 성경은 죽으라고 알잖아요. 예,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동의하는 박수를 다 치고 계시네요. 그래, 배한호 선교사님 책 속히 잘 좀 이렇게 완결하셔서 다음에 한번 이 선교사 컨퍼런스에 한번 좀 전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제가 우리 이성상 목사님, 네. 보니까 오늘 정 목사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제의했던 그런 그 아젠다를 몇몇 분들 의견을 나누셨는데, 그냥 지금 오늘 미팅으로 끝내면 이제 후속타가 없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좀 드리는데, 이 목사님께서 정 목사님 필리핀에서 이제 이미 언급하셨고 방금 말씀하신 배성 교수님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가지고 몇몇 분들이 다음 단계로 좀 구체화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연결고리는 서로 끌어두는 작업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아마 이승상 목사님이라든지 방금 몇 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최소한도의 연결고리를 유지를 해야 다음 단계 의견이 교환되는 의견이 축적되어지고 다음 실행 단계로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우리 다른 분은 또 어떻게 다른 의견들이 또 좋은 제안들이 있으시면 더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동식 목사님이나 또 우리 정승혜 목사님, 방인호 목사님, 또 우리 조 목사님 같은 분 네팔에 이런 시니어 그룹들이 좀 일종의 그 스티어링 커미티 역할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 이제 이 목사님이 좀 제안을 해주셔서 지금 정말 이 지혜가 또 사장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걸 한번 우리가 이제 12월 15일 날 끝나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선임 선교사님들의 지혜를 또 우리 정승희 목사님도 아까 언급하시면 여상일 목사님도 참 귀한 분이시고 우리 박교 목사님도 참 귀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좀 시니어 그룹들 이렇게 이제 좀 같이 먼저 연결을 하고 다는 할 수 없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선교사역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 지맨에 우리 김영관 목사님 같은 분이 주동이 될 수 있도록 좀 하면 이 목사님께서 그것을 좀 이렇게 전체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주셔서 하시면 말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좀 아젠다를 정해서 우리가 뭐 내년 상반기는 어떤 주제로, 그 다음에 뭐 2, 4분기는 어떻고 3, 4분기는 어떻고 이런 것만이나 정해놓고 강의하실 분들은 미리 준비하면서 선교사들이 가장 등을 긁고 싶어 했던 내용들,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내용들, 저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뭐 요즘에 이제 기술들이 발달됐으니까 미국에 또 정말 기라성 같은 로잔 대회장부터 시작해서
다 잔슨 박슨 박사를 비롯해서 뭐 미션 넥스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또 들을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연결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새에게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겪지 않았던 또 다른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 목사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한번 시간을 두시고 다음 주에 한번 뭐 이렇게 리더십 커뮤니티 같은 걸 한번 제안해 주시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우리 조동욱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뒤에 뭔가 또 보관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포문을 주셨는데 또 구체적인 또 실행 계획도 좀 함께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따라서 제가 젊으니까 아주 손빠르게 이렇게 잘 이렇게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또 실행 계획안 같은 것도 좀 함께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실행 계획은 없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제 이 귀한 아젠다이다 보니까 후속타가 없으면 공중분해될까 봐서 제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구체적인 부분들은 지금 김종필 선교사님도 계시고 이성상 선교사님이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플랫폼이 나름대로 이제 가상의 플랫폼을 이미 가지고 계시니까 그 이성상 선교사님께서 한번 그 완전히 어떤 그 매스 플랜을 한꺼번에 만들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한번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 피규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규어아웃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지금 하면 너무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단순하고 정말 정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구체화 매스 플랜으로 셋업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그럼 최소한도 연결고리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또 선교사님들 또 더 좋은 의견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계속 우리를 좀 깨우고 계속 교육하는 우리 한국에서는 선교사 연장 교육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런 선교사 계속 교육 이런 표현들도 쓰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 아직도 지금 방에 26분 지금 계신데 여러분들 스스럼 없이 좀 말씀을 좀 나누시면 하나님께서 제게 지금 주신 사명이 우리 선교사님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연결해서 더 나은 더 에퀴핑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준 사명이라서 정말 그 흥분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더 열어주시면 기꺼이 섬겨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더 나은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꺼이 이렇게 몸을 좀 들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하겠는데 선교사님, 저 필리핀 중보기도 네트워크 김은효 선교사입니다. 지금 저희 필리핀에도 이제 뭐 선교사 협회라든지 또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라든지 이제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이제 실제적인 그런 운동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성상 목사님께서는 또 오래 전부터 하셨고 또 미국에 계신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께서는 또 여러 방면으로 많은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한번 줌에서 모임을 가지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뭐 이런 지금 선교사 학교 운동이나 또 앞으로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부분들 또 사실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도 사실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잘 타협을 하셔서 좀 실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론 뭐 KWMA나 FS에서 한국에서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런 현장에서 무브먼트로 일어난 운동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현장에 계신 대표되는 목사님들께서 이 운동을 연합하고 연대하시면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더 다른 또 말씀이 계시면 또 말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 주제를 가지고 따로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좀 마련해 볼까요? 우리
우리가 지금 이제 비대면 시대라서 대면을 하면 좀 우리 정성혜 선교사님 신학교에 가가지고 한 3, 4일 좀 이렇게 족구하면서 이야기하시면 더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와닿을 텐데 이게 좀 이렇게 아직 우리가 비대면에 이런 그 네트워크 이런 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화한다고 하는 것이 약간 좀 거리감도 있고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선교 지금 전 세계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더 나으신 더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더 편하게 더 기쁘게 감사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다 지금 공통된 것 같고 특별히 배한호 선교사님 같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성경을 안다 치고가 아니라 실제로 성경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선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기도했다 치고가 아니라 정말 기도의 능력이 현장에서 나타나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정말 이런 기회를 또 이렇게 모아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꺼이 여러분들 날짜나 장소 이런 것들을 잡아주시면 기꺼이 여러분들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지나면 방콕이든지 치앙라이든지 모여서 한번 얘기를 나눠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선교사님들 오시면 좀 편히 쉬도록 하려고 제가 한국의 도서도 한 4만 권 갖다가 이렇게 도서관도 좀 만들고 호텔처럼 이렇게 방도 좀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언제든지 뭐 한 달이든지 2달이든지 저희가 좀 차도 좀 몇 대 보험 다 들어놓고 그래서 마음껏 쓰시다가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꿈을 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라도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킹이 돼서 이렇게 어떤 현장에서 일어난 그런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난다고 하면 정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보이는 그런 사역들도 폭발적인 그런 힘을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신 선교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저희 선교사 단체 카톡방에 이 내용을 좀 더 다뤄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는 분들 함께 좀 더 모아서 우리 정성혜 선교사님을 좀 이렇게 앞에 깃발을 좀 세워드려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고유하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내놓을 만한 것들을 좀 모으면 우리가 더 충분하게 대학원 수준의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만큼까지 진보된 것도 정말 큰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곧바로 저희 선교사 단체 카톡방에 선교사님들을 계속 교육하는, 계속 연장 교육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좀 광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성혜 선교사님. 일이 보내주시면 PDF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 요 정성혜 선교사님 요 주소 저희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정성혜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의 이 선교지 정착 이 책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책들도 좀 더 보내주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책이 다른 책은 다 품절이에요. 다 지금 PDF로 되어 있는 책은 요 책밖에 없으시죠? 그렇죠. 네, 이걸 제가 그냥 PDF로 바꿔버리면 되죠. 네. 바꿔서 네, 이렇게 보내드리죠. 네네. 그러면은 우리 정성혜 선교사님께 직접 연락을 하셔서 받아가시면 제일 좋고 만약에 어려우시면 저희 단체 카톡방에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시면 제가 우리 정성혜 선교사님 분주하시면 제가 대신 이렇게 토스해드리는 그런 작업으로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열심히 참석해 주신 여러 선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폐회 기도해 주신 카자흐스탄 김부식 선교사님에도 감사를 드리고 중국의 또 김양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정관 선교사님께도 우리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정성혜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 우리 김종필 선교사님 비보구마 지역의 선교 도전들 강의 기대하며 한 주간 기다리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